오늘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그 체코 원전 수출권 있잖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좀 시끄러운데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논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언론 통해서 계약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게 파장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랄까 조건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는 노예 계약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였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가. 이걸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너무 좀 많은 걸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핵심인 거죠. 오늘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배경, 문제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계약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때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기술 소송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었죠. 맞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형 원전에 자기들 기술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자체를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시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결과로 알려진 게 바로 작년 1월이죠. 2025년 1월에 한수원이랑 한전이 웨스팅하우스랑 비밀리에 합의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 그 비밀 합의 내용이 최근에 이제 드러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그 금전적인 부담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요. 한국이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그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물품이랑 용역을 웨스팅하우스한테서 사와야 한다는 거예요. 1기당 9천억 원이요? 구매를요? 네. 거기에다 또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한 2,400억 원 정도를 또 따로 줘야 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이행을 담보한다면서 1기당 또한 5,600억 원 규모의 보증신용장, LC라고 하죠. 이것까지 열어주기로 했어요. 와, LC까지요? 그건 뭐 사실상 돈을 그냥... 그렇죠. 이게 거의 뭐 금액 상한선 없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1기 팔 때마다 그냥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간다는 거네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미래 기술이나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요. 미래 기술하고 시장에서의 제약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앞으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적으로 자립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검증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술 개발 성과를 웨스팅하우스가 평가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사실상 이렇게 나눠 갖는 시기예요. 한국은 뭐 체코나 중동, 동남아 이쪽으로 수출 시장이 좀 한정되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포함해서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한수원이 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쪽 수주전에서 이렇게 발을 뺀 게 혹시 이 조항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그게 또 놀라운 부분인데 50년입니다. 50년이요?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체코 수출 하나를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내고 미래 시장까지 이렇게 묶인 셈인데 그렇다면 이 계약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체결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의 정당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 문제죠. 단지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또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지는 계약인데 한전이나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과연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걸 뭐 기술 주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국정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입장은 좀 다르겠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게 뭐 불리하거나 졸속 협상은 아니었다. 모든 조건을 다 감안해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다만 그 기술 자립 문제 관련해서 국민께 오해를 드린 부분은 사과를 하긴 했고요. 네, 한수원 측은 뭐 사업성을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동안 성공 사례로 많이 꼽았던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조차도 최근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온타임, 온버짓,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을 한 예산안에 딱 맞춰서 공사를 끝내는 거였는데 이번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과연 이게 원전 수출의 실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체결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체코 원전 수주라는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계약인데 그 조건의 무게가 정말 상당해 보입니다. 거액의 비용 부담 문제, 또 미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제약, 그리고 무려 50년이라는 장기 계약까지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어떤 특정 계약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국익과 실리 그리고 그 과정의 투명성 이걸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5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앞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그 진상 규명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